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을 올해 취재해온 주인공이 바로 뉴스타파의 강현석 기자인데요.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한번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좀 그 판결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일단 뭐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법원 판단이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보통 이제 법원 그 1심과 2심은 이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고 이제 대법원 가면 이제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가 요것만 좀 본다고 하던데 항소심에서 그 이게 인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로 이제 확정이 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1심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가 됐는데 보통 이제 2심이 되면은 이제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감형이 되거나 좀 깎이죠.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대로 이제 1년을 선고를 해서 특히나 이제 그 최은순 씨 변호인이 너무 이제 1년이 좀 과하다 이런 양형 부당을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전혀 부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결문에도 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2심 판단까지의 사법부의 판단을 기초로 네. 그럼 요 사건의 개요를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예, 이게 사건이 사실 좀 복잡해서 복잡해서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그러니까 이게 통틀어서 이걸 도천동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그 장모 이제 최은순 씨, 최 씨라고 하겠습니다. 최 씨가 2013년 10월에 그 동업자인 안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 안모 씨랑 그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을 사면서 이게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땅이 이제 55만 3천 제곱미터 정도. 오, 넓네요. 평수라면 이제 16만 7천 평 정도 되는데 예. 뭐 이제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 만들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이 사기만 하면은 이제 개발 가능성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사기만 하면 이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 씨랑 안 씨가 이 땅을 산 동기 자체가 부동산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세 차익을 노렸다. 그렇죠. 전매 차익.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도촌동 땅이 돈이 된다. 이걸 땅을 사야 된다. 이런 이제 투자 정보를 처음에 가져온 거는 동업자 안 씨입니다. 그리고 최 씨는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된 사건인데 어쨌든 이게 땅을 하는 과정에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에요. 땅을 사기 위해서 뭐 이제 계약금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데 이 계약금이 뭐 중간에 몰취당한 계약금이 뺏기기도 하고 보통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이런 걸 할 때 계약금을 낸 다음에 잔금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못 치르면 이제 날아가죠. 예. 근데 잔금을 못 치러서 계약금을 날아가고 이런 이제 그런 우여곡절들이 있어요. 예. 근데 좀 여기서는 정리를 좀 먼저 좀 해오고 가야 되는 게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샀어요. 장모 이제 최 씨랑 그 동업자 안 씨가 이 땅을 살 때 40억 원에 삽니다. 이 땅 전체를? 네. 40억 원에 산 게 2013년에 40억 원 정도에 사고 예. 3년 뒤인 2016년에 팔아요. 파는데 130억 원에 팝니다. 우와, 90억 남겼네. 그렇죠. 예. 3년 만에 90억이 남았는데 물론 이게 다 최은순 씨 몫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중간에 사실은 이게 은행 대출이자도 있고 또 뭐 부실채권 사고 팔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겠죠. 그렇죠. 실제 가져간 돈은 적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최은순 씨와 동업자 안 씨가 이 땅을 사서 판 거는 맞은 거예요. 근데 통장 잔고 증명서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아까 제가 계약금을 이제 뺏기기도 하고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잔고증명서 위조는 이제 그런 그 우여곡절, 그러니까 그 계약금을 뺏기는 과정에서 좀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고증명서가 최초로 이제 위조된 거는 2013년 4월의 일이에요. 네. 2013년 4월의 일인데 이 잔고증명서 위조를 계획한 거, 그러니까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야 된다라고 계획을 한 건 이제 2013년 2월의 일입니다. 네. 근데 2013년 2월에 이 장모 최 씨가 잔고증명서를 나이도 좀 있으시기 때문에 잔고증명서를 직접 이제 위조하시기가 좀 이제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려우니까 이거를 이제 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겠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그 이제 장모 최 씨의 딸인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와 아주 이제 가까운 동생, 친동생은 아닙니다. 이제 김모 씨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김 씨가 예전에 그 금융투자회사를 나와서 이제 은행 쪽을 좀 이제 아는, 은행 업무를 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 씨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럼 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부탁한 겁니까? 아니면 그 최은순 씨도 알고 있던 관계였던 겁니까? 여기에 이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부탁한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최은순 씨가 그 김 씨한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최은순 씨가 동업자 안 씨와 함께 김 씨의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달라라고 이제 2013년 2월부터 부탁을 해서, 근데 이 김 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명문대학을 나와서 뭐 금융투자업에 종사를 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잔고증명서 만약에 위조하게 되면 이게 이제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당연히 이제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좀 거절을 처음에 하다가 결국에는 근데 2013년 4월에 위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100억 원짜리 신한저축은행, 그러니까 신한저축은행 명의로 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요. 그러니까 이 잔고증명서가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장모 최은순 씨 신한저축은행 계좌에 잔금 100억 원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최은순 씨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이제 실제 잔고에는 그렇게 없는데. 예,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잔고증명서를 이제 위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잔고증명서를 일단 이제 왜 위조를 했을까? 왜 위조를 했을까? 궁금하십니까? 혹시? 뭐 지급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뭐 했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내고 4억, 계약금이 도촌동 땅을 사기 위한 계약금이 한 4억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계약금을 4억 원을 어찌어찌 마련해서 이제 최은순 씨와 동업자 안 씨가 냅니다. 근데 나는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이 이제 한 36억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잔금을 근데 이제 치러야 되는데 이 잔금을 이제 못 치르는 이제 사정이 생깁니다. 잔금을 못 치르는 사정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땅 계약을 잔금을 내야 되는 시기는 다가오는데, 이게 지금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못 내니까 계약금이 뺏길 위기에 생기니까 이 잔고증명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들고 그 땅 주인, 땅을 살려고 하는 주인한테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넉넉한 예금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떼이는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진행합시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합시다. 라고 이제 땅 주인을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예. 결국에 이제 실패하고 계약금이 이제 뺏기게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는 조금 전에 했던 이제 그 잔고증명을 위조해 준다는 김모 씨. 네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게 그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 네. 최은순 씨가 김건희 여사를 건너뛰고 직접 부탁한 걸로 이렇게 사실 판단을 이렇게 한 겁니까? 법원에서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사실 판단을 한 것은 아닌데, 이게 왜냐하면 이것도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 씨라는 분도 이 동일한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이 기소를 해서 1심에서 이제 징역 6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항소를 하지 않았고 뭐 검찰도 따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에서 형이 확정이 됐어요. 네. 1심 확정이 됐고 이제 최은순 씨만 항소를 해서 이제 그 2심을 진행을 한 건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이 김 씨라는 사람이 나중에 코바나 컨텐츠 감사로 등재가 됩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 씨에 대해서, 김 씨도 제가 이제 그 재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검찰이 기소를 해서. 안 그래도 이제 이 검찰 수사 당시에 검사가 이제 물어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코바나 감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주던 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로 재직을 하니까, 감사니까 뭐 보수나 이제 이런 게 혹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게 혹시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질문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김 씨의 진술이 뭐냐면, 그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절대로 김건희 여사한테는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 몰래 장모 최 씨가 하도 부탁을 하길래 도와준 거고. 김 씨 진술이 그랬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대가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사가 캐묻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김 씨는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가. 근데 아무튼 최은순 씨 쪽에서는 이거 명의 신탁도 없었고 시세 차익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항변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세 차익을 거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이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손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아니 90억이나 차익이 발생했는데 아무리 비용을 뺀다 하더라도 손해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이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본인 회사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본인 개인 자금이 아니라 본인 회사 ESIND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이제 회사 자금을 그 가족회사. 가족회사 예, 예. 가족회사의 자금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제 그 본인이 알고 있던 이제 최 씨가 원래 사업을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여러 주변에 아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강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강모 씨라는 분한테도 돈을 좀 달라 해서 이게 막 그런 투자들을 막 이렇게 받은 것들이 급전을 있습니다. 돌리다 보니까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비용 다 하면 남는 거 없다 한마디로.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성남시에서 이게 결국엔 부동산 투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성남시에서 이걸 부동산 투기로 보고 과징금을 또 부과해요. 과징금이 또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 이런저런 비용을 다 합치면 내가 이제 손해를 봤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시세 차익을 남겼는데 근데 그럼 본인 사정이고 하여간 차익 남긴 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그리고 대출을 받지 않고 뭐 대출을 좀 적게 받았으면 이렇게 시세 차익이 더 많았을 텐데. 형량은 어떻게 아까 변호인 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이 나올 수 있느냐 형량이 과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데 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입장 밝혔는데 형량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형량이 높고 낮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법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 장모 최 씨와 관련해서 이를테면은 이제 다른 어떤 혐의나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기소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애초에 이제 기소 자체가 너무 조금 한정적이었다. 한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협소하게 기소를 했는데 그래서 협소하게 기소를 하니까 지금 이제 그 혐의로 돼 있는 뭐 사문서 위조 행사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런 것들이 전부 유죄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계속 쭉 그러니까 추적 취재를 해 오셨으니까 검찰이나 경찰의 그간의 어떤 수사 태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제 최은순 씨와 관련된 사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이제 이 사문서 위조라든지 아니면 이 지금 장고증명서 위조죠. 이 행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수사가 잘 됐으니까 당연히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을 해서 선고를 했겠죠. 근데 이것뿐이었을까라는 부분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고 제가 아까 이제 ESIND라는 회사를 잠깐 그 가족회사. 가족회사. 그 공공지구 개발했다라는. 네, 맞습니다. 네. 이 가족회사가 이 도촌동 땅 개발 과정에서도 돈을 이제 투자를 한 회사고 예. 그리고 양평 공공지구에서도 아파트 개발하는 회사고 근데 이때 이 저간의 사정을 보면 이 ESIND의 자금이 최은순 씨가 하는 이제 여러 부동산 투자 사업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표이사가 최은순 씨가 아니라 그러니까 명의상 대표이사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개인 돈과 회사 돈을 엄연히 구분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최은순 씨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이런데 회사 돈이 들어간다. 네, 회사 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의심들이 이제 뭐 판결문에도 조금씩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ESIND가 예전에 뭐 자금 사정이 안 좋을 때는 뭐 이제 그 아까 김건희 여사의 동생인 뭐 김 씨, 친동생 말고 친한 이제 그 장고증명서 위조준 김 씨 이런 사람 통해서 뭐 차명법인도 소개받고 해서 이렇게 뭐 사업을 하다가 또 장사가 이 ESIND가 좀 뭐 사업 규모가 좀 되니까 다시 여기서 뭐 대출 받아서 도촌동 땅에 뭐 투자를 하고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법인과 개인은 이제 분리가 돼 있는 건데 이게 법인과 개인 돈이 이게 과연 구분이 되는 것이 맞느냐? 강 기자 말씀대로 ESIND에서는 그러니까 뭐 분식 회계, 횡령 이런 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수사했느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건 거의 손도 안 댔다. 손도 안 댔다까지는 제가 뭐 단정하기 좀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수사 결과는 안 나온 거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네. 그러잖아 이 그 사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민사 소송도 진행이 됐잖아요. 네.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사는? 민사 소송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소송들이 워낙 이제 관련된 파생된 소송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세금을 뭐 얼마나 내야 되는지 이런 소송도 있고 사실 뭐 동업자 안시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동업자 안시 관련해서도 이제 원래 이제 그 소송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뭐 이제 최 씨가 동업자 안시한테 돈을 갚아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송들 민사 소송 그리고 이제 행정 소송. 그러니까 이제 뭐 법원 그 정부나 지자체의 처분의 적법함을 다투는 그런 소송들도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소송들이 진행 중인데 분명한 것은 이제 지난 주에 나온 이 형사 소송 그러니까 최은순 씨가 유죄 선고를 받은 그러니까 이 선고가 사실은 기초가 돼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판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으로 상고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판단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사실은 이제 사실상 확정된 걸로 본다면 다른 소송에도 이제 이게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좀 질문을 드려봤던 거고요. 네. 그 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가 많이 주목이 됐는데 입장이 안 나왔어요.
너무 다팔 사안이 아니다. 예. 기자로서 어떻게 이 장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다팔 사안이 아닌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왜요? 왜냐하면 지금 그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이 갑자기 새롭게 나온 사건이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던 사건입니다. 맞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우리 장모가 뭐 10원 한 장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형태로든 사실은 이제 해명이 필요한 거고 그 말을 이제 어떻게 보면 믿었던 유권자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당연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어떻게 장모의 일을 다 알 수는 없는 건데 네. 그 당시에는 내가 그러면 좀 몰라서 그렇게 됐고 좀 유감이다 이 정도 입장을 밝혀줄 줄 알았는데 전혀 뭐 대꾸를 할 생각이 없으니 좋게 이해를 한다면 2심 판결이고 3심이 남아있으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보고 입장을 내놓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는 너무 좀 늦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튼 대법원 간다고 전제한다면 뒤집힐 가능성이 혹시라도 조금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자로서? 뒤집힐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뒤집힌다라는 게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법 해석을 잘못했다 이런 거잖아요, 대법원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관련해서 다투는 게 보통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면 이게 돈을 댄 사람, 이 부동산을 살 때 돈을 댄 사람을 실소 유주로 본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 최은순 씨는 이 도청동 땅을 사는데 자기가 직접 돈을 대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내거나 뭐 법인 돈을 내거나 그러니까 아니, 이 땅은 최은순 씨 땅이 아니다. 이런 지금 주장인데 이게 법리적으로 이제 다퉈보자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투자를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다른 데서 빌려서 투자라도 내가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그렇게 상식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상식 아닌가? 네, 법원 판단은 상식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안 받아들인 거고 법원은 2심 항소심에서는. 예, 뭐 원심 그러니까 1심, 항소심 둘 다 이게 아니 최은순 씨한테 돈 빌려준 사람은 최은순 씨가 그 돈 갖고 어디에 투자든 나는 이자 받으면 땡긴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돈 빌려준 사람이 투자한 건 아닌 거잖아요. 이건 상식의 범주인데. 네. 계속 재판 과정에 그렇게 주장을 했던 그렇게 거예요. 그런 주장들. 최은순 씨 쪽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네. 법 적용을 그러니까 해석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쟁점이 되는 게 그 부분입니까? 예. 대법원에 간다면? 대법원에 간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을 다퉈야 되는 거니까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 최은순 씨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세 차익이 없다라는 것도 비용 발생해서 이거저거 다 제하니까 남는 돈 없다라는 아니고 일단은 그거는 되팔아서 얼마를 챙겼느냐가 차익이었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법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본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법원에서도 이제 그 양형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할 때 물론 이제 최은순 씨가 그 안 씨한테 사기를 당해서 채권 회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알겠습니다. 상식하고 좀 많이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타파의 강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